안녕하세요. 꿀감TV 길거루입니다. 저희가 네. 이제 투자의 세계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1회 출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주식 방송인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는 직업이 방송인이야. 제가 저희 길 대표님을 길에서 만난 건 아니고요. 방송국에서 만났기 때문에 주식 방송인으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고 네. 사실 뭐 주식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한 8개, 9개. 그죠? 뭐 네. 그냥 너튜브니까 막 해도 됩니다. 얘기할게요. 네. 환경이라든지 뭐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뭐 이런데 채널 돌려보시다 보면 나옵니다. 네,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하실 거예요. 아침부터 네. 주구장창 네, 나옵니다. 아침부터 제가 돌아다니면서 나오기 네. 때문에 주식하는 방송인으로 제가 한번 맞습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라는 게 요즘에는 주식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과거에는 뭐 투자하면 부동산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바뀌었어. 맞아요. 투자하면 주식이야. 맞아요. 네, 최근에 보면 맞아요. 부동산 다 정리하고 네. 진짜 주식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문의 주신 분들 중에 맞아요. 지금 부동산 제재 엄청 강하게 막 하잖아요. 뭐 전세난이다 뭐다 맞아요. 지금 하다 보니 언제 또 집값이 떨어질지 모른다. 이러한 또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돈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그대로 두고 남은 짜투리 돈으로 하시겠지만 대다수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좀 해야 되니까 맞아. 선택과 그죠.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동산은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접고 들어오신 분 있고 네. 또 올해 안 좋은 악재라고 하는 이 코로나19가 많은 이 패러다임을 바꾼 것 같아요. 너무 투자에 많이 대한 바꿨어요. 패러다임. 네. 네. 예전에는 뭔가 한 번 사게 되면 2%, 3%, 뭐 5%, 10% 오르는데 우량주 기준으로 굉장히 좀 오래 걸렸다면 요새는 흐름만 타면 뭐 시총 상위 뭐 1위에서 3위, 10위 종목도 뭐 20, 30% 금방금방 가니까. 그리고 요새 그러지 않아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고 막 하다 보면 만나면 요즘에는 상한가 안 치면 그렇죠. 상한가 정도 쳐야 예전에 저는 또 상한가가 15%였을 때 시작했던 사람이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 15% 상승하는 게 엄청나게 큰 맞아요. 상승이었고 그리고 상한가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네. 요새 이제 주식을 새로 하시는 이 주린이라는 이 신조어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만약에 A라는 종목을 들였어요. 맞아요. 샀는데 한 4, 5% 올라왔어. 그럼 저는 에헤이.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잘 됐다. 뿌듯하니까 좀 얻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드린 종목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그러면 네. 전문가님 지금 상한가 뭐 20%, 30% 가는 종목이 있는데 왜 이 종목을 저 추천해줘가지고 저는 왜 3, 4%밖에 안 올랐어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게 요새 시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저는 솔직히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정말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근데 이제 저희들은 계속 이제 여기서 얘기할 거는 이제 도박이라는 개념보다도 네, 정말 안녕하십니까. 항상 기대를. 네, 왜냐면 이게 도박 말고 정말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쵸.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거를 진짜 꾸준하게 가져간다라고 맞아요. 생각하자는 의미로 네, 앞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고 운용을 직접 한번 해보시고. 일단 제가 정립해온 것은 총 5종목을 가지고 수익이 나면 팔고 손실이 나면 한 번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는 조건으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이어갈 거예요. 이제 매주 이제 수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제가 뽑아와서 길 대표님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 뭐 사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럼요. 투자는 그죠? 개인의 책임이니까. 대신 한 가지 저와 약속할 건 한 종목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흔히 말하는 몰빵을 하지는 말아라. 그러면 5종목을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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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렇게 그렇죠. 하면 되나요?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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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하되 첫 번째 제가 드릴 때는 일단 그 2 중에 절반만 사자. 아하. 그렇죠? 한 종목당 20%씩 사는 건데 일단은 10%씩만 채우자라는 거예요. 왜? 시장이 언제 밀릴지 모르니까 추가 매수라는 무기를 우리는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되고 지금 요즘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요. 저처럼 굉장히 또 주식을 오래 한 사람한테는 불리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내리꽂은 것을 몇 번 겪었기 때문에 계속 들여온 거죠. 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저번 주에 했던 대화가 있었죠. 그렇죠. 설마 여기서 올라갈까요? 방송 전에 올라갈까요?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저희 다 팔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저도 못 팔고 샀어요. 길 대표님도 네. 팔았는데 정작 지금 또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해야 되는지도 저와 같이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자칫하면 이럽니다. 참다 상투에 잡거나 참다 어설픈 조정에 샀는데 그 조정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유념하시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왜 이러한 종목을 사고 지금 시점에서는 왜 저런 종목을 사는지 이것을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맞아. 포트의 수익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들이 뭐 10년, 20년, 30년 계속 같이 할 건 아니니까 짧은 시간이 될지 긴 시간이 될지 모르겠으나 좀 투자의 방법을 배워가셨으면 하는 알고 시간. 투자하자. 그죠? 어, 확실하게 이것만은 알아가자. 그럼요. 뭐 이번에는 이것만이라도 알아가자. 뭐 이런 컨셉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거 정도만 돼도 네.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 묵지만 투자가 문제가 되는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누가 샀대. 맞아요. 근데 수익 났대라고 맞아요. 하면 정말 상투가 아니라 맞아요. 그 전에는 막 미수까지 다 땡겨서 하니까 그쵸. 정말 많이 올라간 거죠. 그쵸. 근데 그런 것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종목 하나 까보시죠. 일단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지금 MTS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여러 가지 좀 갖고 왔는데 일단 네. 첫 번째로는요. SK 바이오팜을 좀 가져왔어요. 아하. 네, MSCI. 네.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을 네.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것은 두 개예요. 네.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그죠? 예전에 한 3, 4년 전에 네. 제약 바이오가 한번 엄청나게 큰 상승세를 보였을 때가 있었어요. 뭐 오래 전부터 하신 분은 신라젠이라는 기업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 다 욕할 것 같은데. 저 만원이었던 종목이 뭐 1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러한 그 네. 퍼포먼스를 보였다가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약 바이오가 오르르르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섹터가 다 화랑이었지.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한번 꺾이고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오니 정작 그 시장을 주도했던 신라젠은요 지금 거의 뭐 관리 종목의 상장 폐지 직전이고 살아남은 종목은 셀트리온 삼형제와 맞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맞아요. 하는 이 기술력이라든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SK 바이오팜은 신규 상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 않나요? 라고 당연히 물어보실 수는 있는데 네. 뭐 신규 상장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큰 불확실성은 이 보호 예수 물량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이미 시장에 나왔고 나왔죠. 매물서도 거의 다 소화를 썼고요. 다 했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정말로 SK 바이오팜이 현재 가격에 맞는 호가에 적합한 실적이 나오느냐 맞아요. 그것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 기술력이 없다면 제가 이 기업을 안 갖고 왔을 텐데 최근에 일본의 이 뇌저질환 관련한 이 네. 신약은 기술 수출을 성공을 했습니다. 일본에게 기술 수출하는 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기술 수출하는 것은 정말 좀 그렇죠. 보기 드문 흔치 일이에요. 않죠. 네, 흔치 않은 일이에요. 네. 자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이 뇌저질환 관련한 제약에서는 SK 바이오팜의 기술력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지 인정해야 않을까. 된다. 그리고 또 오늘 MSCI 편입 확정이 됐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오늘 안 올라서 되게 좀 실망하신 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 SK 바이오팜 다들 아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번에는 포함이 된다. 그래서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안 오른다고 해서 맞아요. 섭섭해할 필요는 없지 않나. 대신 4분기 혹은 내년에 최근에 이 기술 수출한 부분이 어느 분기에 재무제표에 녹아날지 모르지만 녹아나는 그 시점은 흑자 전환 혹은 엄청나게 이 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그쵸. 보면서 네. 오늘 종가가 지금 16만 7천 원에 끝났어요. 저는 16만 7천 원에 오늘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차트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16만 네. 7천 원에 사서 목표가는 결국엔 20만 원 이상을 좀 바라보자인데요. 지금 제약 바이오는 이 트럼프와 조 바이든 중에서 조 바이든의 오바마 케어 부활과도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을 네. 수가 있어서 네. 지금 당장에는 결국 뭐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이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사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너무 고점에 있는 영역이라서 이것은 뭐 개인 투자가 가능하신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만이 좀 매매를 했으면 좋겠고 치고 빠지기 그죠? 잘해야 되니까. 그게 어렵다 하시는 네. 분들은 네. 제약 바이오 고민하지 말고 대형주 안에서 SK 바이오팜을 사자.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왜냐면 이제 신약과 바이오시밀러가 그쵸. 항상 부딪히잖아요. 그쵸. 확률상 신약은 뭐 성공 확률이 굉장히 10% 미만이다. 맞아요.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성공한 걸 하니까 낫다. 그래서 그쵸. 이제 셀트리온이 정말 힘을 받아서 가는 맞아요. 거죠. 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게 시기가 있어요. 지금 네. 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당연히 실적이 눈에 잘 나오는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사 먹는 약들을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렇죠. 다른 뭐 임상 관련한 기업들은 이게 임상 1상, 2상, 3상이 통과돼야지만 치료 약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어서요. 아무리 2상까지 진행했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분기 실적 시즌에 가까울 때는 시밀러 쪽으로 갔다가 실적 시즌이 끝나면 다시 임상이 좀 기대되는 기업으로 갔다가 저는 지금 셀트리온은 그제였죠. 굉장히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맞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실적 시즌은 이제 또 넘어갔으니까. 한 곱이 네. 넘어갔으니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SK 바이오팜으로 넘어가자라는 컨셉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네. 제가 지금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 바이오 하나 했으니까. 네, 바이오가 일단 하나가 네. 들어갔죠. 네, 이제 자, 그 섹터는 아닐 그러면 네. 항공주냐 아니면 항공주 해운주냐 굉장히 고민 많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그쵸? 오늘 여러 방송국에서도 네. 그 이 두 가지 계속 얘기하거든요. 항공주냐 해운주냐 음. 결국에는 코로나19 백신이 음. 나오면 그것을 항공. 비행기 편으로 또 전 세계에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네. 또 그걸 비행기로만 쓸 게 아니고 결국 해운 산업 쪽도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저는 이 두 개를 고민하다가 결국에 둘 다 안 선택했어요. 아하. 그럼 뭘 갖고 왔느냐? 불확실성은 네. 버리겠다. 네, 뭘 갖고 왔느냐? 상사업체들을 그럼 찾아보자. 차라리. 뭐 상사업체라는 거 LG 상사가 대표적이 될 수도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도 이제 대표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 네. 일단 대장주는 LG 상사가 최근에 좀 차지하는 것 같아요. 뭐 어제 오늘 보면 급등세가 네. 나오면서 네네. 최근 차트. 일주일 동안 보면 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LG 상사가 거의 주 단위로 봤을 때 네. 13% 이상 올랐어요. 지금 주가 월화수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너무 부담스러운. 네, 가격 그래서 아닙니까? LG 상사를 보다가 이제 1등주가 대장주가 가면 결국엔 2등주인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제가 또 한 가지 더 보는 건 뭐냐면 지금 다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가장 많이 가는 게 베트남 쪽입니다. 왜 베트남 쪽으로 가느냐? 바로 이 전기차 부품 때문에. 자, 만약에 뜨는 산업에 대한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면 앞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계속해서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DMB를 만든다고 쳐봐요. 예전에 우리 핸드폰으로 봤던 TV. 앞으로 이게 수요가 늘어날까요? 안 간단 말이에요. 늘어나죠.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한 맞아요, 부품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나간다? 그럼 앞으로 계속 컨테이너도 늘려가야 되고 정말 많이 늘려요. 횟수도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항공주도 좋아요. 항공주도 좋고 특히 해운주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페노션이라든지 뭐 이런 특히 뭐 조선업까지도 저는 정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리포트들도 좋게 보는데 우선은 그것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 특히 코로나19로 좀 많이 피해를 봤던 기업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리바운딩이라 그래서 바닥에 있다가 딱 올라올 때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도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지금 14,250원인데 지금 가격에 사서 주봉상 거의 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7,000원? 17,000원에서 19,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15,000원이면 회복 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잘 생각해보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못 올라. 그리고 나서 못 올라온 종목들을 한번 지금은 세세하게 살펴볼 때가 지금 됐어요. 맞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그렇죠. 왜 그러느냐? 뭐 해당 기업에 이슈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셧다운이 되면서 빠진 거기 때문에 자율 회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기존의 그 밸류에이션에 맞게 다시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현상까지 거기에 또 모멘텀까지 붙여주면 사실 이 모멘텀이라는 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지만
그냥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시장이 오르잖아요. 뭐 때문에 올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그냥 가져다 그럴싸하게 이해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럴싸하게 붙이는 겁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어제 S&P 미국 S&P는 오르고 나스닥은 떨어졌어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아 우리나라는 기술주가 많으니까 코스피 밀리고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더 강하겠다 했는데 안 그랬어요. 완전히 뭐 코스피가 네. 떡상하고 포스닥은 나락으로 가고 그런 상황이 돼요. 항상 네. 일어나게 되면 일어난 이후에 막 이유를 가져다 붙이는데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이유를 만들어서 가져다 붙일 필요 없는 기업. 얘네는 뭐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올 올동량이 수 늘어나면 있는 기업들. 네. 이런 것들은 포트에 하나씩은 좀 음. 있어도 편안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얘는 조금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조금은 길게 봐야 되겠죠. 조선항공 살아나고 얘네들 주가 다음이 그렇죠. 아마 지금 순환매가 돌긴 도는데 결국 가장 포커스 맞춰주는 게 백신이고 백신을 맞아요. 나눠주는 게 항공 쪽이다 보니까 항공이 지금 어찌 됐던지 간에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은 좀 제외할게요. 그거는 네. M&A 입주가 겹쳤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대한항공 포함해서 뭐 LCC라든지 저가항공주가 한번 이렇게 움직이고 여행주들도 한번 같이 움직이고 오늘 LCC가 엄청 떴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올랐고 그렇죠. 뭐 오늘 오늘은 보니까 아니고. TA항공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만 상한가 한번 오. 갔다 오고 막 그랬었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에 순환매가 도는데 그거는 테마고요. 맞아요. 결국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이 상사업체들 충분히 실적 회복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을까. 얘네들은 손해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코로나19 완화된다 그래서 지금 음. LCC 저가항공 바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못 합니다. 타요.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려요. 못 타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테마적인 네. 흐름에 따라서 올라가는 네.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회복은 이런 상사업체들이 먼저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야, 이게 거의 딱 보면은 안정적인 포트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SK 바이오팜 네. 그리고 저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 이렇게 두 개를 지금 또 준비해 왔고 네. 바로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반도체를 빼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 네. 반도체를 빼먹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반도체는 너무 많아서 찾다가 지금 그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막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라서 조금 네. 가벼운 종목을 가지고 맞아요. 왔는데 제가 이 유니셈이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거든요. 얘는 공격수네요. 네. 거의. 유니셈이라고 하는 기업은 반도체 IT와 연관이 있는 소부장 기업 중에 하나인데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더 비중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를 가지고 이만큼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장이 몇 배 더 큰 비메모리 반도체에 진출을 하게 되면 이 중소형 개별주,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막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이거를 납품하는 회사들도 메모리 쪽보다는 앞으로 비메모리 쪽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이게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주린이가 대부분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그죠. 그러면 메모리, 비메모리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메모리는요 그냥 단순히 US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장의 용도로만 쓰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비메모리는 뭐냐면요 그 저장한 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뭐 AI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뭐 5G 사물 인터넷 이런 쪽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만 들어도 당연히 똑똑한 놈, 그렇죠. 멍청한 놈. 당연히 이쪽이 그러니까 똑똑한 쪽이 더 많이 쓸 거라고 이제 당연하죠.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USB 같은 메모리 반도체로도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그치. 이쪽에 진출을 해서 자리가 잡히게 된다면 그렇지.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물론 외형 성장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도 당연히 커질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뭐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구별지어서 사실 얘가 좋다, 얘가 나쁘다 이렇게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렵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앞으로의 손을 그러니까 물려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낫다는 거죠. 그치. 왜냐면 몰릴 수가 거꾸로 봐도 없는 게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을 밀려면 맞아요. 어찌됐건 비메모리를 밀 수밖에 없고 그렇죠. 5G를 밀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이제 예전에 내연연료 기관차에서 결국 지금 전기차 수소차로 맞습니다. 가잖아요. 그럼 네. 그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진화하는 단계는요 자율주행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벌써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자리가 잡혀 있고 맞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부족한데 시기적으로는 좀 이르겠지만 곧 우리나라도 이런 쪽으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유니셈이라는 기업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자 한번 매매를 했다가 오지게 물렸었습니다. 네, 저도 이거 오지게 물렸었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손절하려다가 못해갖고 물렸다가 지금 이제 겨우 이제 수익권으로 넘어오는 지금 상황인데 저도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7,050원이거든요. 네. 그냥 7,000원 이하로 한번 사본다. 저는 무조건 7,000원. 네. 7,000원 이하로 한번 사본다 생각하시는 게 좋고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다시 박스권 돌파 직전이에요. 삼성전자가 힘내고 있습니다. 이거 네. 돌파하게 되면 네. 반도체 소비자 한 번에 그냥 오르르 갑니다. 네, 다 따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네. 그냥 삼성전자 박스권 돌파해서 유니셈 만약에 따라 올라가면 충분히 뭐 8,500원, 9,000원 그 이상? 야, 그러면 삼성전자 62,000원 뚫으면 이제 9,000원 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공급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공급해야 되고 삼성전자가 지금 더 외형 비메모리 투자한다고 그죠? 아예 얘기했으니까. 필려면 네. 비메모리고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가 인텔을 왜 인수를 한지 모르겠지만 낸드로 넘어갔으니. 걔는 좀 나가리라고 좀 보고 왜 인텔을 인수인지 모르겠어요. 비메모리 심지어 쪽이라면 마이크로 그렇죠. 오늘 발표까지 맞아 170. 했는데 SK하이닉스는 일단 뭐 자기 발로 네. 일단 스스로 비메모리에서 조금은 나갔으니까. 멀어지는 듯한 네.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결국 네. 삼성전자 밖에 없다.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 포스코 인터내셔널, 유니셈 이렇게 네. 준비를 해왔고 골고루 갔습니다. 바이오 그다음에 운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통? 그렇죠. 네. 유통 쪽 네, 유통 그다음에 반도체. 네.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온 이거 게 5G 아니에요, 이제? 그죠. 이제 5G를 갖고 왔죠. 네. 5G를 갖고 왔는데 저는 5G 부품주들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기대감만 너무 심어놓고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뭐 KMW, RFHIC, 다산 뭐 다산 네트워크, 네.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 보면 최근 기준으로 보지 말고요. 주린이 분들 최근에 오신 분들 나는 그 전을 봐지. 2년까지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게 미쳤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막 4,500% 많게 7,800% 올라와 있는 맞습니다. 상태예요. 그게 올라와 있는 게 왜 그랬냐면 2, 3년 전에 4G 한참 쓸 때 세계 최초 5G라는 단어를 그냥 막 언론에서 드립다 써가지고 한 건데 결국 세계 최초는 맞지만 상용화는 제대로 지금 시키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5G 쓰는데 안 터진 데 많아요. 네, 조금 더 외곽 지역에 가면 다시 다 LTE 4G로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5G에 대한 아직 확신은 저는 없는데 대신에 통신주는 일단 하나 정도는 좀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가장 크게 수혜를 봤던 게 SK텔레콤이 2G에서 3G로 넘어왔을 때. 맞아요. 처음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기 시판이 딱 됐을 때 네. SK텔레콤의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지금은 그때처럼 갑자기 핸드폰의 보급률이 늘어나서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난다. 그거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면 IPTV라는 거 있죠. 결제를 해서 어떤 콘텐츠를 보는 거에 있어서는 뭐 SK도 물론 강하지만 지금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와도 지금 연계가 돼 있고 네. 또 지금 LG 플러스도 사실 이 통신사 점유율, 시장 점유율에서 보면 굉장히 높아요. 옛날이랑 달라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그냥 SK만 선호를 했는데 저도 사실 SK 쓰거든요. 사실 제가 SK 쓰는데 LG 플러스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LG 플러스 제가 뭐 뒷담화 깔려는 건 아니고 좋대요. 저희 LG 플러스 IPTV 네, 좋대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저도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출퇴근하는데 네. 보면 다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이게 너무 일상화돼 있으니까 보시는데 다 보면 뭐 유튜브라든지 뭐 어떠한 OTT 서비스라든지 보면 넷플릭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다 봐요, 다. 그렇죠. 저도 이제는 넷플릭스 전용으로 나오는 드라마 사실 처음에는 관심 없다가 사람들이 하도 재밌다 하니까 킹덤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는 그런 상황인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게 한 달이 되면 결제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넷플릭스는 월 결제가 들어가지만 뭐 해당 컨텐츠 하나하나마다 결제를 하는 이러한 이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또 많아지거든요. 한 번 이게 보면 멈출 수가 없어요. 왜?
1화를 봤는데 2화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맨날 혼납니다. 네, 2화를 보고 또 3화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 원로 끊든지 그쵸. 꼭 회차로 봐. 이게 또 원로 끊으면 잘 안 보게 되더라. 이게 사람 심리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원로 끊으면 안 보게 되는데 꼭 한 해 한 해씩 결제를 하게 되면 떠는 맛이 있나요? 그렇죠. 계속 보게 돼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 LG U 플러스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단순하게 보는 거는 주가의 위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요. 차트 봐야죠.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LG U 플러스 11,900원입니다. 아니 그리고 SK만 갔어요. 맞아, SK텔레콤 한번 볼까요? SK텔레콤은 잘 갑니다. 네. SK텔레콤은 네. 23만 원이랍니다. 아니 회복했어요. 그죠? 네. 자, LG U 플러스 네. 힘내야 됩니다. 굉장한 저가다. 우리도 힘을 좀 불어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G 가입자가 이제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맞아요. 너무 SK로 몰빵을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죠? 사실은 우리가 SK로만 가입하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SK에서 KT 가야지 싸고 맞아요. KT에서 LG 가야지 싸고 이렇게 통신사가 넘어가야지 싸니 맞아요. 어찌됐건 유입량은 똑같을 거다. 그리고 네. 분기 실적 굉장히 또 3분기 잘 나왔고 잘 나왔어요.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충분하니 음. 저는 이 LG U 플러스도 만약에 포트에 5G가 있다? 혹은 통신주가 있다 그러면 추천 안 드릴게요. 근데 없다. 5G 부품주들도 없고 통신주들도 없다? 5G 관련해서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러면 뭐 KMW 이런 종목들 조정 시에 매수를 해서 고점에 매달렸다가 왕창 물려갖고 나중에 마음고생 할 바에 그냥 LG U 플러스 사놓으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그리고 너무 저가예요. 맞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안 올랐나? 이해가 안 가. 지금까지 안 오른 이유는 우리가 사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우리에게 진짜?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그치. 아니 너무 그리고 리포트들이 SK텔레콤만 맞아요. 맞아요. LG는 무조건 탑픽이 아니야. LG U 플러스 IR 담당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홍보를 안 네, 하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좀 보세요. 네, LG 그룹이 홍보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LG U 플러스도 홍보를 좀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골고루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볼게요. 이게 예상치랑 항상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고 네, 있어요. 그래서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얼마 이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놓고 가지고 있어. 내 아침에 사고 네. 쭉 가지고 있다 보면 15,000원까지는 저는 안 팔 생각입니다. 네, 1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네,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기대되네. 저도 이제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을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장이 제가 아까도 말했죠. 여기서 밀리면요 당분간 못 볼 고점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못 붙잖아요. 당분간 못 볼 최저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네. 그래서 이 단기 공략적으로 갖고 오려다가 아니다. 길게 가자. 원래는 제가 길 대표님과 이 방송을 하려고 한 게 2주 전이었거든요. 네, 2주 전이었으면 제가 5종목 아무거나 던져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다 올랐지? 한 10% 20% 수익인데 다 올랐죠. 지금 자칫 잘못했다간 1회하고 저 2회부터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안정적으로 갑니다. 자, 네. 컴투스를 가지고 왔는데 컴투스. 자, 게임주는요. 원래 겨울의 성수기예요.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 뭐 집에서. 우리도 있지만 학생들이 많아요. 방학 때 몰려서 이제 게임을 많이 하는데 올해 이제 여름에도 강했던 거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는데 원래는 게임주들은 계절성이 연말과 연초에 강하죠. 왜 그러느냐? 연말 이벤트 엄청 해요. 맞아. 업데이트하고 연초에 맞아. 이거 조금 바꿔 저거 조금 바꿔서 좀 다시 새로운 게 뭐 나온 것 마냥 광고 홍보를 하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뭐 결제를 해서 아이템을 안 샀던 분들도 이벤트를 하니까 이거 이번에 한번 결제를 해서 써볼까? 그러신 분들이 엄청 많다 그래요. 그래서 대다수의 이 게임 회사들이 연말 연초 이벤트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서 성수기라고 불리고요. 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 위치 굉장히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123,000원 한호가에 좀 네. 비싸요. 제가 좀 갖고 온 종목들이 일부러 좀 비싼 걸 갖고 왔습니다. 안정적으로 가자. 2, 3,000원짜리 잘못 제가 주린이 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는 거 2, 3,000원짜리 사잖아요. 3, 40% 가는 거 눈 깜짝할 수 있는 진짜로 그래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를 샀다? 삼성전자가 2, 30%대까지 밀린다?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처럼 뭐 시장이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이렇게 방향성을 말하기 어려울 때는 대형주 위주로 편입을 해놨다. 맞아요.
왜냐하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1, 2%는 덜어낼 수 있는데 오히려 10%, 20%는 못 덜어냅니다. 근데 포트에서 덜어내야 될 거는 10%, 20%거든요. 그걸 먼저 덜어내야 되는데 못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차라리 하다가 10%, 20% 내려가는 거 살 바에는 안전하게. 뭐야 이거 무거우네. 샀는데 안 올라가. 이 종목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낫다. 아, 그러고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SK 바이오팜이나 그죠. 다른 거 빼고 나머지는 좀 무거운 거예요. 유니슨 빼고 맞아요. 세 개는 무거운 거야. 자, 네. 이 섹터도 제가 분할해서 가지고 네. 왔고요. 이 종목들의 움직임도 좀 생각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사실 거면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게임즈 좋다고? 근데 나는 컴퓨터가 별로니까 위메이드를 살까? 웹젠을 살까? 만약에 그걸 샀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좋다고? 이건 많이 안 가니까 좀 더 탄력적인 거 뭘 살까? 그걸 또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포트에 또 탄력적인 것만 갖고 있잖아요. 그치, 그건 달라. 시장이 오르면 상관없어요. 수익이면 다 장땡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반대로 손실이면 괜히 포스코 인터내셔널 1, 2% 마이너스, 컴투스 1, 2% 빠지는데 가벼운 거 담아놨다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빠지고 저 욕할 쭉쭉 것 빠지지. 네. 그래서 네. 하실 거면 웬만하면 같은 종목을 좀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컴투스는 지금 자리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한 16만 원까지는 올해 1분기 안에 좀 도달하지 않을까.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맞아요. 13만 원 부근이라서 16만 원까지는 충분하지 않을까? 아마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 맞아요. 딱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컴투스까지 해서 SK 바이오팜, 포스코 인터내셔널, 유니셈, 그리고 이 컴투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LG 플러스까지 네, 5종목. LG 핸드폰 못 씁니다. 네, SK를 쓰기 때문에 LG 플러스는 각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가니까 자리 좋다. 하지만 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주가는. 그래서 이렇게 5종목을 한 1회씩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만약에 5종목을 다 샀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 갖고 있으면 50만 원만 써야 되는 거죠. 50만 원 일단 갖고 있다가 네네. 올라가는 종목을 제가 다음 주에 와서 더 사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내려가는 종목을 빼자. 손절하지 않고 혹은 물타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 주는 이렇게 어차피 일주일 뒤에 저희가 또 보니까 그렇죠. 하루에 하나씩 정도 적정 가격일 때 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제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일대 다수의 채널이니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그냥 던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도 제가 소개를 방송하는 주식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송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어딜 가도 제가 지금 이거를 잘하지 못하면 욕을 먹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절대 없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너무 걱정이 되시면 뭐 한 주씩만 사보세요. 뭐 컴투스도 한 주 사보고 SK 바이오팜도 한 주 사보고 그래서 앞으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와 좀 비교를 해보면서 저 사람은 왜 지금 시점에 저런 섹터를 사는지 이거를 좀 비교해 가보시는 게 가장 큰 공부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수학처럼 1 더하기 1에서 2가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서 수익 잘 내는 사람이 무조건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경력이 상관없어요. 10년 하신 분, 20년 하신 분, 30년 하신 분 다 필요 없습니다. 주식은. 수익을 내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그러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같은 수익이더라도 투기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이 목적에 맞는 투자의 성격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자로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네. 11월 달 어떨까요? 11월 달 솔직한 이야기로는 한번 박살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근데 너무 이게 또 하나도 못 샀어요. 트럼프가 너무 조용해 의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그냥 박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야 돼. 사야 돼요. 저 지금 포트에 주식이 거의 없어요. 지난주에 보면서 이 생각을 했죠. 워렌 버핏이 빙의가 되면서 이제는 또 시장을 꼬시면서 폭락이 한번 나오겠다 했는데 안 나와. 폭등이 나와버렸죠. 저도 지금 실패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람은 폭락이 나와야 되지만 그렇게 막 낙폭과대 막 폭락이 나올 만한 이슈가 없어요. 네, 이슈는 없고 단순히 이제 종목별로 이제 조정이 나오면 그거를 이용해서 사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별 장세가 계속 11월에는 유지가 될 거예요. 그죠. 지금은
지수 체크하는 거 물론 중요한데 의미 없다. 네 종목별로 좀 잘 가는 종목. 오늘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이 뭐 7%, 어휴. 셀트리온 제가 헬스케어 뭐 두 자릿대 이렇게 가는 상황. 그러니까 반대로 CJ는 꽂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제가 1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음. 셀트리온도 대형주고 삼성전자도 대형주예요. 그런데 나는 삼성전자를 샀어요. 근데 내 친구가 셀트리온을 샀어요. 다음날 봤더니 둘 다 시총 각각 1위 종목인데 누구는 1% 수익이고 누구는 7, 8% 수익이면 이건 억울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은 지수를 생각하는 매매보다는 종목으로. 네, 개별 종목으로 대신 안전하게. 대형주 위주로. 그렇죠. 지금 만약에요 물리면요 다시 그 가격 오기까지 시간 엄청 필요하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제가 이거를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아우 경험치가. 오지게도 물려봤고 오지게도 한번 상상한 거 먹어도 봤는데 물릴 때 힘듭니다. 빠져나올 때 진짜 너무 힘들죠. 빠져나올 때 힘듭니다. 멘탈이 너덜너덜해지니까 막물 탔다가 막. 차라리 안 갖고 있는 그 아쉬움이 나요. 사고 나서의 그 괴로움보다. 어허. 네, 저는 딱 오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한번 네. 기대를 그러면 해보면서 제가 만약 다음 주에 안 보인다면 오늘 방송의 망했구나. 결과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나는 다음 주에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이.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